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문화사 들어갑니다. 고려 문화사. 미리 연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시간에 고려 유학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려 초기에 막 후삼국을 통일했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유학은 조금 자주적이다. 이 자주적이다가 아주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다만 이제 여러분 고려 중기가 문벌귀족사회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문벌귀족사의 11세기는 나름 좀 안정기였고 12세기 가서 이자계매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보수적인 유학자들 나오잖아. 대표적인 게 김부식이고. 그래서 여기 유학은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고려 정기 유학은 이런 건 이제 거의 동양사니까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이 제자, 백가, 공자, 맹자가 나왔고, 그런데 그 춘추 전국시대를 진나라 시황제가 통일하면서 법가적인 정치를 펴는 과정에서 유학자들을 갱유했고 최근 불태웠잖아요. 분서했다라고 합니다. 분서갱유죠. 그리고 이제 한나라가 들어섰는데 한나라는 다시 유학을 거의 국교로 삼고 싶습니다. 근데 유학자가 없어. 그래서 과거 내가 공자의 몇 대 손이다. 혹은 맹자 제자의 아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실은 공자가 뭐라고 했고 맹자가 뭐라고 했고 그걸 밝혀낸 그냥 학문, 그냥 훈고학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훗날 중국 대륙이 금나라에게 절반 지배를 당했을 때 남쪽으로 밀려간 남송이 자신들의 자존감을 드높이기 위해 남송의 주희가 기존의 훈고학에 자신의 생각을 달았던 그 주희의 생각을 공부하는 게 성리학이라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 유학을 대표하는 게 성리학인데, 실은 이 유학에서 제가 생각할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성리학은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 원감석기 충렬왕 때 수용됐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그럼 여기 자주적 유학자는 누가 있냐면 최숙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숙노는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다라고 해서 성종에게 시무 28조 바쳤던 인물 기억나시죠? 근데 이 최숙노의 시무 28조 중에 중국 문화를 취사 선택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자주적 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수적 유학자로 대표적인 게 누가 있죠? 김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김부식은 실은 나중에 역사서 공부할 때 많이 나온 인물이고, 진짜 중요한 인물은 문종 때, 그러니까 문벌귀족계 현종, 문종, 숙종, 예종이 이렇게 언급된다니까 문종 때 문화시중, 중서문화상의 짱, 문화시중까지 올라갔던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최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훈고학적 유학에 철학적 경향을 불어넣었다라고 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여기 철학이 없어. 공자,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승님, 사후세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젠장 새끼야, 내가 죽어봤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성리학은 형이사학적 학문이고 철학적 학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최충이 훈고학적 유학에 철학적 경향을 불어넣었다. 나름 훈고학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해낼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최충이 지방으로 낙향합니다. 낙향에서 최충이 학교를 만드니 그 학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제학당이라고 해요. 이 구제학당에서 많은 제자들이 최충에게 공부하고 과거시험에 급제를 해. 이 최충 제자 무리를, 최충의 호가 문헌이니까 문헌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충이 잘 나가다 보니까 당시 내가 최충보다 더 뛰어난 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지방에 내려가서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이 시기부터 여러분 사학이 융성해집니다. 그래서 사학이 융성해지는 과정에서 잘 나가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12개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학 12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관학이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럼 대표적인 관학은 뭐야? 국립대학인? 대답 못하면 큰일 나는데, 국자감 어느 왕이 성종 때 만들어진 국자감이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자감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최충이 나와서 구제학당을 만들면서 사학 12도 사학이 융성합니다. 그래서 관학이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관학을 진흥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봐봐. 또 왕들의 업적이 나오잖아. 이제 갑자기 123페이지 4로 갑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124 관학진흥책 나오죠. 이 관학진흥책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이상하게. 그러면 여기 또 숙종과 예종이 있어요. 숙종 때 뭐가 만들어졌냐면 서적포가 만들어집니다. 파란색도 잘 보일 것 같아요. 책을 출판하는 서적포가 만들어지고, 예종 때 관학의 진흥을 위해 국자감의 전문 강자 7제 7개의 과목을 개설했고, 그 국자감에 장학금을 주고자 양형고를 만듭니다. 청영각
보문과 같은 도서관은 좀 수망구사에 많이 출제되는 것 같고, 여기는 숙종이고 여기는 예종이다. 숙종 때 별무반 만들어지고 예종 때 동북구성 축제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숙종이고 예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충렬왕 때 가면 여기 서막전, 제가 필기한 것만 일단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장학재단인데 양용고가 부실해지니까 충렬왕이 서막전 만들어요. 충렬왕은 뭐 국학을 성균관으로 바꿨고 성균관에서 문묘 제사를 모셨고 경사교수도감이라는 유교와 뭐 역사를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었고,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한능검에서는 서막정만 기억하셔도 훌륭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122페이지에 국자감을 공부 이렇게까지 자세히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국자감을 공부하면, 원래 국자감은 당연히 유학을 공부하는 곳일 텐데 고려 국자매는 기술학부가 있었다, 그것만 기억해도 아마 한능검은 될걸요. 원래 유학부는 아빠가 7품 이상의 관리 자제해야 되고, 기술학부는 8품 이하 관리 자제와 서민자제까지 입학하니까 고려시대 일반 농민이었던 백정들도 국자감에 입학해요. 왜? 기술학부도 국자감이니까. 진짜 이것만 하고 국자감은 버려버리세요. 여러분이 뭐 수험 한국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민왕이 그 국자감을, 물론 충렬왕 때 국자감이 성균관로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성균관을 순수 유교교육기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공민왕 업적으로 선지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공민왕을, 이 성균관을 순수 유교교육기관으로 개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학부를 날려버린 겁니다. 공민왕 때. 역시 신진사대부를 양성하기 위해 성균관에서 이색을 대사성으로 삼고 신진사대부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준 게 실은 신돈입니다. 그럼 신돈이 대단한 승려죠. 자신은 승려이고 자기를 비판하는 신진사대부들을 공민왕께서 양성하셔서 이 신진사대부들로 권문세족과 대결하십시오라고 건의했던 게 신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균관에서 공부했던 정몽주, 특히 정도전은 나중에 불시잡변 쓰면서 신돈 같은 경우를 얼마나 요승이라고 까버립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아이고 진짜 막 이런 수업 하다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제가 어차피 제가 유튜브에서 고려사도 제대로 한번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관학진흥책 숙종, 예종, 충렬왕, 공민왕,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아마 한능검에서 인종 때 경사육학 정비 이런 건 좀 시험에 출제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고려 유교 다 했습니다. 진짜 최충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인정하셔야 되겠죠. 최충 때문에 사학이 융성했고 관학이 위축되니까 관학진흥책. 그러면 이제 고려 성리학. 성리학은 누가? 안향이 충렬왕 때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뭐 주자전서 책까지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리학은 훈과학에 비해 훨씬 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 학문이에요. 왜?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논하고 이기에 대해서 논하니까 좀 그런 학문이야. 그런데 원래는 철학적인 학문인데 이걸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수용했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당시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으로 무장해서 권문세족과 싸우는 과정에 이 당시 성리학은 약간의 실천적 성격을 띠었다. 그 정도만 조금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 말 원간석기에, 고려 후기 원간석기 충렬왕 때 안양의 성리학이 수용되었고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받아들였고, 그런데 이 당시 성리학은 실천적 성격을 띄었고 성리학이 보급되면서 주자가래와 소학 같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건 조선 가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주자가래, 소학, 그리고 가묘나 사후 이런 게 좀 만들어진다. 이런 것까지는 가묘 사후까지 몰라도요. 이때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주자가리와 소학이 중시된다. 여기까지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유학 다 했는데요. 책을 볼까요? 122페이지 유학의 전개 과정. 여러분 중국 유학 이거 다 여러분이 어떻게 소학 불가능하잖아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고려 유학 중요한 인물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사에서 다 했잖아요. 여기 충선왕이 망권당 만들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빨리요. 아니 원나라 최고학자 조맹부와 고려의 이재현을 교류시켰잖아. 이때 아주 젊은 이재현이고 늙은 이재현은 공민왕 때 사략이라는 역사서를 쓴다라고 역사서 공부할 때 공부할 거고요. 당연히 여기 어떤 유학자 나옵니까? 이색이라는 유학자가 나오죠. 공민왕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고, 이때 성균관에서 교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정몽주와 정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신직권계는 유학이 당연히 침체되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불만을 갖고 현실 도피적 경영에 수필을 쓴다거나 가전체 문학에 빠져든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신직공부도 유학자 이 일로
최자까지는 내버려 두더라도 이규보 정도는 진짜 잡아줍시다. 나중에 여러분 이규보의 여러 저서들을 공부하고 이규보의 이 많은 저서들이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문집에 실려 있다는 걸 아주 중요하게 공부합니다. 그럼 시험에 유학자라고 나올 수 있으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최충이고, 이들이 성리학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정몽주고 여기가 정도전이라면 이색과 정몽주는 온건파 사대부고 정도전은 혁명파 사대부라는 거 알고 있죠. 무신직공계 최고 유학자 이규보 이름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김부식은 역사서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학지능책들입니다. 오케이? 문제 풀어볼까요? 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대화 중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축된 관학의 지능을 명하신 대로 국자감의 칠제 어느 왕? 예종이에요. 다행히요. 관학을 더욱 진흥시키기 위해 뭘 하시오? 그럼 이 왕은 누구야? 예종입니다. 뭐 빨간색으로 써서 좀 죄송한 건가? 그래서 예종 업적을 고르면 되는데 예종 때 칠제 양형고 같이 공부했으면 정답은 1번 떨어지는 걸로 됩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제 선지는 고려가 아닌 선지도 있죠. 집현전 이게 세종인지 모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경사육학 선지로 나오네. 경사육학정비가 이제 인종이에요. 근데 정답으로 떠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인종 때는 이자계면항과 묘청의 난이 있었다. 이것만 좀 잡아주시고, 정치사 할 때 조금 선생님이 빠뜨리고 가는 것 같은 내용이 들지만 경제사회 문화사 하니까 그게 약간 보완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다시 한번 공부하는 느낌도 좀 드실 거고, 맞죠? 그리고 정치사를 잘해놔야 경제사회 문화사가 조금 더 쉬워지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망건당 나오죠. 어느 왕이었습니까? 충열왕입니까? 충선왕입니까? 제가 진짜 충선왕은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나라 수도 영경에 망건당 설치해놓고 고려학자 이재영과 원나라 최고학자 조맹부를 만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국자감을 성균관로 개칭했다. 이거 나오네. 실은 서막점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게 충렬왕의 업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균관로 명칭이 바뀌는데 이 성균관이 조선의 국립대학까지 계속 명칭이 성균관이다. 고려 성종이 국자감을 만들었고 고려 원감석기 충렬왕 때 국자감을 성균관로 개편하고 조선까지 성균관이다. 이 비슷한 문제 하나 또 있을걸요? 볼까요? 밑줄근 정책, 그러니까 그만큼 기출이 많습니다. 최근 최충의 구대 학당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 풀다 보니까 공부가 되죠. 그래서 사학 12도 최충의 구제 학당에서 공부했던 제자들을 문헌공도, 최충의 별명 해동공자, 훈구학적 유학의 철학적 경향을 불어넣었다. 사학 12도 그래서 관학이 많이 위축되었다는군요. 그러니까 지공거, 여러분 고려시대는 좌주와 문생 간의 결탁관계가 강했다. 이거 고려시대만의 특징입니다. 좌주가 출제자입니다. 과거 출제자. 과거 출제자 좌주를 다른 말로 지공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같으면 수능 출제위원들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강의해버리는 그런 셈이죠. 지공거들이 세운 사학이 많아 과거 준비에 유리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학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네. 밑줄근 정책의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독서 3품과 이제 너무했죠. 3품과가 3입니다. 통일신라, 말기, 하대, 원성왕 때 선지로 진짜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초계문신제 나중에 조선 공부하면 이게 정조인지 모르면 이제 진짜 그거는 공부를 아예 안 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정조가 문신들을 재교육시킨다는 핑계 하에 문신들을 시험 보게 만들어서 시험 잘 본 문신들을 확 승진시켜요. 자, 서울대 다니는 재학생 중에 다시 수능을 보면 대학교 1학년이 수능을 잘 볼까요? 대학교 4학년이 수능을 잘 볼까요? 당연히 대학교 1학년이 수능을 더 잘 봅니다. 젊은 문신 관료들이 시험을 더 잘 보죠. 근데 젊은 문신 관료들은 자신을 더 지지하거든. 실제로 초계문신제 딱 시험을 봤더니 1등이 정약용이고 2등이 이동무야.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승진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게 정조 업적이고요. 수도의 사부학당, 이거 조선 공부하면 사부학당은 조선, 이게 조선 태종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조선인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방에는 향교, 실은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있습니다. 근데 그냥 향교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라고만 기억하세요. 한능검에서 고려시대 향교가 어느 왕 때 만들어졌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려 성종이냐 인종이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은요. 아시겠죠? 대신 조선도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관학 지방학교, 중앙에는 사부학당이 조선에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 조선이야. 통일신라야. 얼마나 쉽게 출제합니까? 칠제, 양영고, 서적포,
그 다음에 충렬왕 때 섬학전 이런 것들이 관악지능책 때문에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문제 이렇게 풀리죠. 경당은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서당의 선조급 학교. 선조라는 게 조선시대 선조가 아니라 서당의 조상급 학교. 이해되십니까? 무술교육까지 했던. 이건 고구려잖아요. 문제가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관악지능책 그리고 성리학이 고려 후기에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 들어왔고 이걸 신진 사대부들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성격을 띠었고 주자가래와 소학이 고려 말에 중시되었구나. 그 정도 잡아주시면 고려 유학 해결. 수고하셨습니다.